오타쿠. 여러분은 이 오타쿠라는 말을 들으면 어떤 생각이 먼저 드십니까? 혹시 세라복이나 피규어에 집착하는 변태들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닌가요? 소위 오타쿠라고 불리는 사람들을 어떤 식으로 생각하든지 그건 단지 개인의 생각이기 때문에 나무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세계를 잘 알지 못하면서 쉽게 단정지어버리는 것은 결코 올바른 일은 아니죠. 그래서 오늘은 오타쿠의 세계를 한번 둘러볼까 합니다. 그중 많은 오타쿠들이 즐긴다는 미소녀 연애 시뮬레이션의 세계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미소녀 연애 시뮬레이션 게임. 국내 인터넷상에선 흔히들 미연시란 말로 줄여 부르기도 합니다. 미연시 게임은 말 그대로 미소녀와 연애를 즐기는 게임이라 이해하시면 되는데요. 국내에선 이 미연시 게임이 조금 와전되어 성인 게임으로 치부되는 경향이 짙습니다. 하지만 미연시 게임은 변태 성향이 짙은 성인 게임만이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미연시 게임을 만들어낸 일본 게임 시장을 살펴보면 시대에 따라 기종에 따라 보통 사람들의 상상을 뛰어넘는 폭넓은 장르를 지니고 있습니다. 미연시란 장르 속에 또 하나의 깊은 세계가 펼쳐지는 셈입니다. 우선 간단하게 분류해보면 순수파와 성인용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순수파는 그 장르의 순수한 특성을 살린 게임을 말하며 대표작은 코나미의 두근두근 메모리얼 시리즈가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 순수파 연애 게임의 대명사로 같은 회사의 러브플러스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러브플러스는 닌텐도 DS로 즐기는 게임인데요. 최근 일본에서 이 게임 속의 히로인과 실제로 결혼식을 올린 청년까지 등장할 정도로 그 인기가 상당합니다. 그리고 성인용이 있는데 정말 많은 명작이 존재합니다. 이전 도스-V 시절 많은 남정네들의 사랑을 받았던 엘프의 동급생, 하급생 시리즈가 국내에선 대표작입니다. お兄ちゃん、目覚ましの音、近所迷惑だよ。目覚まし、ゆいが止めてあげる。変なお兄ちゃん。だって冬休み。 여튼 문제는 이 성인용 게임들인데요. 생각보다 많은 장르들의 게임이 존재하고 각 시대마다 그 시대를 주도하는 게임들이 존재했다는 것입니다. 우선 1980년대에는 지금의 시점에서는 조잡하기 짝이 없는 그래픽으로 만든 성인 게임들이 나왔습니다. 80년대 초반에는 스토리가 없는 단순한 구조의 게임이 주류였고 국내에서는 삼국지 무쌍 시리즈로 유명한 코에이도 이 시대의 스트로베리 포르노 시리즈라는 성인 게임을 출시한 것으로 유명합니다. 80년대 후반에는 점차 캐릭터별로 스토리가 도입되기 시작하면서 난파 게임, 이른바 여자 꼬시기 게임 시대에 꽃을 피우기 시작합니다. 1990년대에는 이 코너의 주제이기도 한 연애 시뮬레이션 게임의 전성기로 분류됩니다. 이 시대에는 당시 PC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남성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해봤을 법한 게임인 동급생, 하급생 시리즈가 탄생된 시기이기도 합니다. 동급생은 92년 말 등장해 게임에 등장하는 히로인 한 사람 한 사람의 러브 스토리를 담아 마치 연애 소설과도 같은 내용을 게임으로 구현해 당시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이후 1994년 연애 시뮬레이션의 대명사로 불리우는 두근두근 메모리얼이 등장하면서 연애 시뮬레이션 게임의 전성기를 이루게 됩니다. 90년대 말에는 스토리성을 더욱 강화한 비주얼 노벨 시대로 넘어가게 됩니다. 비주얼 노벨은 마치 그림이 담긴 소설책을 보는 듯한 재미를 전달했으며 미소녀 게임 제작사들은 스토리는 물론 비주얼도 강화해 고품질의 성인 게임 시대를 열게 됐습니다. 그리고 같은 장르로서 2000년대 초반 에어와 내가 바라는 영원,
페이트 스테이 나잇 등의 고품질 작품이 탄생되었습니다. 미소녀 게임의 발전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기술의 발전과 더불어 미소녀 게임 역시 눈부시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좀 더 리얼하고 잘 들여다보이는 게임으로 발전하게 된 것이죠. 플레이스테이션 게임기의 중심으로 자리 잡았던 2000년대 초반에는 미소녀 게임도 조금씩 3D 그래픽을 도입하려는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CG 표현 기술의 부족으로 메이저 업체인 남코가 개발한 유메리아를 제외하면 만족할 만한 결과물이 적었죠. 이런 와중에 일루전이라는 회사가 데스블러드, 미행, 섹시비치, 인공소녀 등으로 3D 성인 미소녀 게임 시장을 개척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미소녀 게임의 발전은 최근 또 다른 영역으로의 도약을 준비하고 있는 듯합니다. 최근에는 3D 그래픽의 품질을 한층 높여 여러 각도에서 다양한 시도를 해볼 수 있는 리얼 카노조와 PC용 웹카메라를 이용해 게임 속의 그녀가 자신을 알아보고 인사하며 유저의 시점에 따라 게임의 시점도 변화하는 테크48, 증강현실을 테마로 한 전뇌 피규어 아리스 등 인류의 기술 발전과 더불어 성인 게임도 함께 변화해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말 데이트를 해주는 로봇이나 게임이 등장하는 날도 멀지 않은 것 같네요. 성인 미소녀 게임은 이제까지 남성들의 욕망이 있었기 때문에 존속, 발전할 수 있었다고 봅니다. 한마디로 세상에 솔로가 많으면 많아질수록 가상세계의 사람에 의존하기 쉬워지고 이를 충족시켜줄 상품들 또한 발전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는 남성뿐만 아니라 여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전부터 존재했지만 미소녀 대신 미소년이 등장해 여성들의 연애 감정을 충족시켜주는 게임도 점차 늘어가고 있습니다. 아직 그 비중이 적은 것이 매우 유감이지만 말이죠. 사실 오늘 제가 말한 내용은 미연 씨를 살짝 둘러보는 정도에 불과합니다. 생각보다 미연 씨의 세계는 깊죠. 굉장히 순수한 게임부터 정말 변태적인 게임까지 아주 다양합니다. 따라서 이 미연 씨의 세계를 두고 변태적이다,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한쪽으로 치부하긴 어렵지 않나 생각합니다. 미연 씨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